오늘은 미국의 CPI 방금 전에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clouded or no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돈이 되는 곳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긴 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컨텐츠는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이 현상을 딱 보여준 게 어제 CPI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받았지만 사실은 이건 돈이 안 되는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애매한 지표가 나와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현재 시간 4시 정도 되는데요. 다우가 0.25%, 나스닥이 0.5%, 그리고 S&P는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변동성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유독 눈에 띄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진 않네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6%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CPI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은 발표되기 전에 이제 관심들은 뭐였냐면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 내려오는 각도가 이 각도냐 아니면 요 각도냐 이런 고민들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 달에 비해서 물가가 올랐는지 빠졌는지를 보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계속 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물가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코어 CPI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은 예상치가 6.2였는데 6.4가 나왔으니까 예상을 좀 소폭 상회했고요. 코어 CPI도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도 관심을 가졌는데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11월과 12월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물가를 낮추는 작용을 했었는데 1월 달에는 거의 없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키를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중고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게 마이너스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제한적일 거라서 앞으로 물가가 어떤 속도로 내려오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YY 증감률입니다. 1950년도부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70년대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이번에 새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1970년대 물가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내려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도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살짝 올라갔다 또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도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관심사는 이게 어느 기울기로 내려오느냐 그리고 어디서 멈추느냐가 될 것이고요. 멈춘 이후로 다시 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정광호 대표님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1970년대 당시에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어 CPI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할 때 결국 물가를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물가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계속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가는 빼고 생각하자는 얘기가 이때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물가 지표들도 보면은요. 제가 듣도 보다 못한 물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에서 물가 너무 높은 건 맞는데
니네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저렇게 얘기해볼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약간 삐딱하게 보면은 쟤네들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속아줘 마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제 시장의 움직임에서 주식시장도 중요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미국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가 작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4.8%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4.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에서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 이제 멈춤이 아니고 좀 더 오랫동안 계속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채권 시장에서는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은요, 6개월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년물이 아니고 6개월물 금리의 움직임인데,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3월 FOMC 회의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면요. 25bp 인상 가능성은 100%고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0bp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5월달 FOMC 회의에서도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금리, 어디에서 금리가 멈출 것이냐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5% 이하에서도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니야, 이제는 5.2%에서 5.5%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서베이 결과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금이 얼마나 있었냐, 이 질문 굉장히 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현금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도 2022년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익 전망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ISM 제조업 지수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은 낮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5에서 5.25%가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시장의 생각은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것이 인플레이셔너리하냐 디플레이셔너리하냐, 인플레이셔너리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은 이제 공장 잘 돌아가니까 디플레이션이야 라고 얘기할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쪽이 7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쪽이 60%가 넘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혼잡스러운 곳은 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혼잡한 트레이딩,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돈을 어디에다 많이 걸었는지를 보면 그거랑 반대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자, 그러면 어느 곳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혼잡한 트레이딩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상당히 의외인데 중국 주식이 가장 혼잡한 거래 1위로 뽑혔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숏 차이나죠? 중국에 대한 숏 차이나가 가장 높았던 비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과 2개월 만에 롱 차이나가 맨 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꼴등하던 애가 갑자기 1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데는 리오픈이 있었고 그 과정이 사실 돈도 많이 이동을 해버렸다 이미.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물가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클라우디드 or not,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